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제 미국 대선도 끝났겠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후 진술까지 맞춰놓은 이재명 대표가 이례적으로 무언가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함께 보시죠. 최후 진술까지 끝났는데 피고인 진술서를 이재명 대표가 제출을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검찰을 비판하고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후 진술을 끝낸 피고인이 진술서를 내는 건 이례적이다라는 법조계의 이례적이란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A4 용지 16페이지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최후 진술이 끝난 상황에서 제출된 진술서라 이례적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별다른 새로운 주장이 담겨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줄곧 해왔던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그리고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뤘다고 하는데 이 대표가 SNS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결정적 증거 통합 파일까지 숨기는 황당 검찰이라는 주제의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죄다라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진술서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부탁했다 쳐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새로운 전문가 두 분도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성추현 정치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안용환 의원님, 네. 최후 진술 때도 사실 이 대표가 비슷한 주장을 했거든요. 네. 나는 위증을 부탁한 적이 없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사실은 똑같은 말을 16페이지 또 비슷하게 써서 낸 건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담겨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진술을 또 냈다. 절박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일단 다급하다. 다급하다. 마음이 급하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제 보통 재판 과정이 이렇습니다. 피고가 마지막 재판에서 최후 진술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걸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검찰이 구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다 듣고 구형을 듣고 난 다음에 다음 선고일을 지정을 합니다. 언제 선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재판이 이제 그래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후 진술을 하고 나서 25일이죠. 25일에 위증 교사에 관련한 재판 선고 날짜가 잡혔는데 뒤늦게 냈다는 것은 본인이 그때 최후 진술 때 뭔가 미흡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판사에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억울하다는 걸 보여준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하면은 이것까지 내가 냈겠느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마도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존에 자기를 변호했던 변호인들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 다 제대로 정리 못했다. 총 정리를 해서 한번 내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본인은 굉장히 절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 주장대로 또 이재명 본인 주장대로 무죄를 확신한다면 저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민주당 내에 무슨 대책위원회 만들고 서명운동 하는 것은 절박하다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사실 사법부를 존중한다면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조용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 정도가 일반적인 멘트인데 저기 적극적으로 나선 것 보면 뭔가 급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최후 진술 끝나고 나서 재판부에 16페이지에 또 다른 진술서를 내는 게 이례적이라고 표현은 했던데 네. 또 이게 못할 일도 아닌 것이죠. 못할 일은 아니에요. 예, 전례 없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례적이라고만 표현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본인으로서도 이제 이를테면 그 신모 변호사하고 그 김진성 씨와의 어떤 대화 녹취록, 거의 막바지에 밝혀졌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 내용을 최후 진술에 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김진성 씨에게 팩트 파인딩 해가면서 이거 팩트가 무엇인지 서로 대화 안에 그런 것들이 녹여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무슨 위증교사냐라는 본인의 주장을 조금 더 담기 위해서
진술서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담았던 것 같고요. 여전히 그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는 22년 전에 이제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 벌금형도 150만 원 받았던 사건이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위중교사로 또 한 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대표로서는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심 앞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는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걸 이제 재판부가 얼마나 이 대표의 주장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성춘 부의장님, 이제 곧 1월 15일, 11월 15일 날짜까지 외웠어요. 11월 15일 위중교사 위중교사는 25일. 15일. 네. 15일은 공직선거법. 네. 25일에 위중교사 의혹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건데 사실 국회에서 한번 그 위중교사 의혹 녹취가 공개됐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증인에게 당시 경기도지사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죠. 신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억을 환기해 달라. 말은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라는 말이었지만 가서 할 말은 이 대표의 어떤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주면서 재차 강조하는 대목.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위증교사다라는 지적도 있고 이 대표 측은 아니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고 했지 언제 위증을 해달라라고 언급하진 않았냐라는 반박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30분짜리 풀 녹취록에는 제가 봐도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유리한 부분도 다 섞여 있는 전 녹취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다른 부탁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얘기를 거의 12번에 가깝게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법조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통화를 통해서 뭔가 증인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복해서 그 문제가 될 수 없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12번이나 그걸 반복을 한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그럼 그냥 그 기억난다고 하면 되지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인의 변론 요지서 그걸 보내준 것 이런 것들이 아마 반대 측에서는 저것 봐라 저거는 위증교사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재판부의 판단은 전 두 가지 유불리가 있는 그 증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지는 전 모르는 일이다. 재판부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최후 진술서를 또 보내고 하는 것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실 뭐 이재명 대표를 마치 이미 유죄 판결이 난 것처럼 현수막을 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응하는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그런 현수막도 벌써부터요? 이미 범죄자 이재명은 감옥으로 가라는 현수막을 국민의힘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여야가 이 재판을 두고 지금 여당도 재판에 같이 압력을 가하기 위한 그런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불안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끝까지 뭐 방심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고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공개했던 그 위중교사 의혹 녹취의 한 대목 들어보시죠. 그런 취지에서 오늘 녹취를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거.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 경찰도 나를 좀 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 일치되는 남한테도 보시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내가 그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결의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안영환 의원님. 네. 기자하셔서 뭐 법조 기자도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은 법조 출입 경력이 오래되면 뭐 거의 뭐 검사다 뭐 이런 농담도 있었는데 네. 만약에 이게 무죄가 나면 일종의 어떤 선례가 될 것 아니냐라는 질문인데 무언가 기억이 안 난다는 증인에게 나에게 유리한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말 몇 마디를 걸쳐놓는 거죠. 뭐 저 위증하지 말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해줘.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잖아. 기억 한번 되살려봐봐. 기억이 안 나면 기억난다고 하면 되지. 근데
절대 위증하면 안 돼. 기억나는 대로 해줘. 그런데 변론 요지서는 보내줄게. 그러니까 추후에 만약에 이게 무죄라면 누군가가 혹시 위증을 교사할 때 위증하지 마라,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라는 말만 12차례 했으니까 한 100차례 하면 위증 교사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선례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법조계의 지적에 대해서 법조 올해 출입 기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애매한 부분이고요.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판부가 고민할 것 같습니다. 바로 저 점이죠. 지금 질문하신 그게 재판부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습니다. 자, 기억 잘 안 나지? 그 기억 잘 생각해봐. 기억 안 나는 거 내 변론 요지서 보내줄 테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럼 기억이 잘 날 거야.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건가입니다. 난 그래서 변론 요지서대로 한번 해봐. 이야기가 마찬가지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어떤 이거 참고해. 그래서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무슨 이중 교사냐. 나는 있는 그대로 해달라고 했는데라고 하는데 또 이제 현재 그 김진성 씨가 난 이중 교사를 받았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하고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게 무슨 이중 교사냐? 난 단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고 내가 보낸 변론문을 좀 참고해서 이야기해라. 그런데 이제 참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중 교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실은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진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많은 법조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지금 7개 혐의로 4개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혐의 가운데서도 딱 하나 유죄를 꼽겠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준 교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물론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